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논란으로 지난 3주간 극심한 내용을 겪었죠.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를 했는데 지방선거 전 합당은 물 건너간 분위기입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대표 개인이나 소수의 밀실론이 밀실 합의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해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어렵다는 것과 오늘 의원총회 결과를 반영하여 오늘 최고위원회가 신속히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의원총회가 그렇게 격앙된 분위기는 아니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김진욱 특보님, 사실상 지방선거 전에 합당 논의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무산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이제 결정은 오늘 저녁에 있을 최고위에서 이게 이제 많은 의견들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다만 오늘 의원총회까지 나온 결과들을 지켜보면 다양한 선수의 그 의원들과의 정청래 대표가 간담회도 했고 또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이는 의원총회까지 개최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합당에 대한 명분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지금 그 합당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합당을 통해서 뭔가 통합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갈등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라면 지금 당장의 통합을 추진하는 부분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이 좋겠다.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많이들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하고 지도부가 오늘은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경청의 결과가 잠시 후에 있을 최고위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뒤 한 8시쯤에 최고위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비공개 의총에서는 한 20여 명의 의원들이 합당 관련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합당을 중단하자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하고요. 지금 저에게 속보가 나가고 있는데 잠시 뒤에 최고위를 열어서 이런 모든 결정이 당 지도부의 공식 결정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찌 보면 한 발 물러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배경에는 사실상 합당에는 좀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던 한병도 원내대표조차도 전당원 투표로 이걸 한번 합당 의견을 물어보자 여기에 반대를 한 게 좀 작용했다라는 해석들이 있던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한병도 원내대표가 입장을 좀 바꾼 게 결정적이었을까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제 중도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합당 논의 자체가 결국 1인 1표제 실시, 그다음에 이제 합당, 그다음에 이제 8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 이런 것과 이제 연결되면서 정청래 대표의 어떤 이 당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런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 버렸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명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반박을 했고 그 상황에서 특검 추천 문제를 두고서 불거졌던 이 문제가 결정타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그동안 사실 당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자제해오던 일단 청와대가 사실 특검 추천 문제를 인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것 자체도 화날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금 합당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뜻으로 사실은 해석되는 측면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마 한병도 원내대표가 결국 무게추 중심을 합당 반대쪽으로 기울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좀 성급했고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당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선거가 있으면 선거에 굉장히 불리할 때 여러 당의 어떤 힘을 합해서 선거 승리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마 모든 어떤 당원들이나 지금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지금 전망들이 있잖아요. 굳이 지금 조국혁신당을 합당해서 지분을 나눌 필요가 없다. 왜? 특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조국 대표가 만약에 이 조국 혁신에 들어오게 되면 지분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한 이제 저항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저항이 심했고,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 사전에 최고위원들을 사전 설득 과정이 없이 갑자기 이 이슈를 띄움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저항감들이 꽤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8월 전당대회를 놓고서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제 당으로 돌아온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있음으로 인해서 예. 또 1인 1표제를 지금 또 강행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또 저항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건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어떤 정책 의도가 너무 조기에 드러났고, 그리고 이 추진 과정에서 미숙했던 부분들이 결국 오늘의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고위에서 아마 비공개 의원총회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만약에 이대로 합당 추진을 좀 잠시 접어두겠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정 대표 리더십에는 좀 큰 타격 아닐까요? 조금 타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제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잖아요. 예. 초대선 의원들도 만나고 중진 의원들도 만나고 여론을 살피기 위한 노력을 했고, 또 최종적으로는 의총이라고 하는 걸 토대로 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다 듣고, 그 과정에서는 당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본인이 상처받은 것도 있겠지만 나름대로는 그 리더십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었던 그 노력도 좀 평가해 줄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 당원들의 뜻과 혹은 의원들의 뜻, 그리고 여러 선거가 중첩돼서 나타나는 여러 전략적인 판단들, 이런 것들도 이제 수용을 하면서 일부의 뭐 상처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고, 또 이 당으로서는 선거 전열을 좀 재정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좀 뭐 쓴 약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예. 근데 오늘 비공개 의총에서는요, 합당과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최고위원들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 사람들도 분명히 잘못했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온 모양이에요. 이제 합당 반대파 최고위원에 대한 불만도 당내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엔 뭐 그렇게까지 뇌관이 될까,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예.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발표했던 게 1월 22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무리한 그러한 발표 아니었겠습니까? 지방선거를 5개월도 남겨두지 않고 합당하겠다라고 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은데,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저런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상식적일 수도 있겠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청래 대표한테 어떤 그렇게 상당한 타격이 있을까, 그 생각은 안 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네.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인 1표제가 통과가 됐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방선거인데,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정청래 대표한테는 진짜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은 굳건하게 유지가 될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뭐 그 최고위원들한테 이런저런 책임을 묻거나 무슨 블레임을 하거나 그런 일까지는 없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예.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의 입장도 좀 궁금해지는데, 앞서 조국 대표가 설 연휴 직전에 13일 전까지 답이 없다면 합당은 없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 통첩한 지 이제 사흘 정도 남아있는 시점인데 결국 무산될 상황이거든요. 오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정돈된 제안을 해주시지 않는 과정에서 상당히 몸살을 앓은 피해자 입장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적절한 수준의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과는 필요하다. 네. 그 사과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원래 우당으로서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었고, 선거운동 본부 자체를 공동으로 구성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일정하게 흠집이 나는 과정이 생겼는데, 잘잘못을 떠나서 함께하기 위해서 서로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이제 저렇게 지도부가 얘기를 했으니 우리가 인내하고 또 넘어가자라고 할 수 있는 뭔가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를. 그러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공개적으로 합당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조국 대표는 13일까지 최후 통첩 시한을 넘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13일이면 아직도 이제 사흘이 남았는데 오늘 사실상의 무산 결론이 난 걸로 보이고요. 뭐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사과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다, 뭐 상당히 불쾌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어쨌든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의 발표를 보고 우리도 공식 입장을 내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김진욱 특보님, 어찌 보면 이 과정에서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건 조국혁신당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에게 저희가 먼저 이 통합을 제의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뭔가 저희들 내부에서의 논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또 그리고 결과적으로 만약에 아직 뭐 결정은 난 건 아닙니다만 이번 통합이 지금 이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루어지자라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제의를 했고 또 기대감을 갖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당대표께서 뭐 적절한 말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방선거를 어차피 또다시 어떤 뭐 선의의 경쟁이든 아니면 지역 단위에서 또는 당대당에서의 연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모두를 두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당 최고위로부터 뭐 준비되고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번에 현재 통합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예 완전한 무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점을 유예하는 것이라면 지금 양당이 조금 아쉬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상대를 이렇게 뭐랄까요, 평가하는 그런 메시지들은 자제하는 것이 함께 또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도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조국혁신당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도 어떻게 좀 달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